한 달도 빠르고 일주일도 빠르고 1년도 빠른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벌써 목요일이죠. 요새 우리나라 시장의 잠깐 주식시장의 패턴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보통 금요일. 원래 금요일 시장이 역사적으로 계속 안 좋죠. 항상. 그래서 월요일 시장이 갇혀 앉아요. 그러다가 화요일부터 잠깐 슬슬 태동을 해가지고 수요일, 목요일 시장이 좋아요. 이게 미증시하고도 상관없이 금요일, 월요일 시장이 안 좋으면 화요일날 잠깐 주춤했다가 수요일, 목요일 시장이 좋은데 어제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약했지만 많은 종목들, 소형주나 개별들, 특히 우리가 아침에 살펴보던 종목들이 제법 잘 올라간 이런 상황이 됩니다. 어제 미증시가 또 밀렸어요. 3거래일째 약세장이 있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막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있음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밀리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도 밀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시장이 위험하다고 막 시장 없어질 것처럼 얘기하죠. 저 이럴 때가 제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여러 가지 지식들을 보면 전체 다 좋지는 않아요. 떨어지는 것도 많고 올라가는 것도 많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과연 어떤 주식을 선택할 거냐는 거죠. 주식은 결국 종목 싸움이에요. 당연한 거죠. 주식은 결국 종목 싸움이거든요. 어떤 종목을 내가 사느냐에 따라서 내 계좌에 수익을 주기도 하고, 그죠? 손실을 주기도 하죠. 그런데 종목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식에서 종목 싸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자금 관리예요. 철저하게 분할 매수하고 리스크 관리를 해놓는 상태. 이 상태도 주식을 해야지만이 내가 주식이 많이 떨어졌을 때, 급락했을 때 우리가 주식을 싸게 주줍할 수 있는 자금이라는 게 마련이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러한 종목을 고르는 것과 중요한 게 심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문제에 관해서 제가 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걸 조절하는 데 있어서 최고 좋은 건 분할 매수예요. 그래서 항상 이 분할 매수의 위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 돼요. 이 분할 매수라는 게 결국 리스크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다는 거죠. 또 하나가 시장을 바라볼 때 종목을 고르는 것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종목을 어느 위치에서 살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종목이 나쁜 게 있는 게 아니죠. 삼성전자라는 회사가 나쁘지 않죠. 그죠? SK하이닉스도 나쁘지 않아요. 자, 어제 시간의 상한가를 간 휴맥스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많은 개인분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따로 있죠. 예를 들면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대형주라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 자, 과연 이런 종목들만 주식시장에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눈에 띄진 않아도 재무가 튼튼하거나 또는 미래 가치가 있는 종목들이 꽤 많아요. 특히 휴맥스라든가 전기차 관련주들 중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많죠. 이러한 종목들이 전부 다 월봉에서 바닥권에 있다면 이런 친구들도 바닥에서부터 사겠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많은 주식시장에 공포감에 있고 미증시가 떨어짐으로 해서 우리나라 증시도 큰일 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쭉 떨어지겠죠. 그런데 주식이 너무 많이 떨어지고 너무 많이 떨어지면 누군가는 이 주식을 매수한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시장 없어지지 않죠. 주식시장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자본시장의 꽃이죠. 자, 그래서 절대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는데 누군가는 바닥에서 매수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종목을 고르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뭘까요? 주식을 비싸게 사지 않고 싸게 사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평소에도 항상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 무조건 싸게 사는 습관을 가져야지만이 내가 수익을 거둘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건 우리나라의 코스닥 차트인데 일단 월봉을 기준으로 5개월선 회복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번 달에 정확하게 산타 랠리가 일어나요. 아직 못 해주고 있지만 천만다행인 거는 10주선을 지켜냈습니다. 이 자리를 지켜줘야 돼요. 더 좋은 경우는 이제 20선 뚫어주면 좋은데 못 뚫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리스크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다행히 20선 지켜줬어요. 그런데 오늘 20주선을 붕괴하고 내려오게 되면 쭉 밀려요. 10선까지. 이거는 종목하고 상관없이 우리나라 시장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심한 조정이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종목을 잘 선택하는 게 좋고 그 종목을 내가 어느 위치에서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비싸게 사면 의미가 없고 어느 정도 회사의 가치가 좋거나 펀더멘탈이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만 있다면 나중에 저에게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게 되겠죠. 선물지수 잠깐 챙겨볼게요. 약간 또 밀리고 있죠. 약간 밀리고 있고 어제 미증시도 좀 안 좋게 끝났어요. 크게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좀 하락폭이 주춤해지고 있는데 다우산업이 1%, 나스닥이 2%, S&P 500 1.44%. 실질적으로 좀 걱정은 될 정도 떨어지고 있긴 한데 너무 크게 걱정한다기보다는
죄송해요. 이거 참, 저기구나. 종가 기준이 죄송해요. 다우산업 0% 보합이고, 나스닥이 0.51%. 좀 이상하다 했어요. 제가 얼마 안 떨어진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S&P 0.19%에 떨어지는 폭이 조금 주춤해지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두 가지 해외 주식이 있어요. 거기 하나는 TQQQ고, 하나는, 테슬라예요. 근데, TQQQ도 엄연히 지금 추세는 우하향이에요. 5개선 회복을 못 해줬기 때문에 얼마든지 17달러, 16달러, 15달러, 10달러도 올 수 있어요. 이거를 각오하시고, 대신에 저도 지금부터 사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 주식을 한 번에 많이 사지 말라고 알려드렸죠. 그냥 하루에 한 주, 두 주, 한 주, 두 주,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는 거냐면, 월봉에서 추세가 우상향일 때는 왼쪽선 초반, 우상향일 때는 조금 무리하게 좀 많이 사도 되는데 우하향일 때는 바닥의 끝을 모르기 때문에 절대 한 번에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매일 꾸준히 긴 안목을 갖고 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엄연히 제가 추세가 우하향이랬죠. 바닥을 아직 못 찾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매일매일 꾸준히 살 것도 아니고 아예 바닥 잡고 돌아 나갈 때까지는 절대 테슬라는 손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여기서 모든 투자에 대한 판단 책임 본인에게 있고 절대 테슬라를 가지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테슬라는 엄연히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주식이에요. 이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많은 부분을 토해내고 있죠. 누군가는 여기서 샀기 때문에 지금 팔아도 수익권인 거예요. 단지 예전에 왼쪽산 고점에 사신 개인분들이 이제 문제인데 중요한 건 이러한 주식들이 떨어지고 있다고 해서 이게 싼 가격이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고점이 400달러에서 110달러, 174달러니까 이게 싼 거다라는 말은 아무도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을 기준으로도 우리나라 주식 기준으로 이런 거죠. 자, 매집가 상승과 하락가 매집이 있는데 여기는 1,000원이었을 테고 여기는 5,000원이었을 테고 여기는 10,000원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1,000원, 2,000원, 3,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아야 되거든요, 주식을. 그런데 이 10,000원짜리 주식이 다시 5,000원이 됐다고 그래서 이 주식은 이때 5,000원하고 금액은 같지만 싸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엄연히 추세가 지금 우하향 중이죠. 그러니까 추세가 우상향일 때 5,000원하고 추세가 우하향일 때 5,000원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얘는 다시 4,000원도 갈 수 있고 3,000원도 갈 수 있어요. 즉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건데 테슬라에 갖다 이걸 갖다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매집이 있고, 그죠? 자, 뭐 외국 주식은 매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제가 아는 원리는 이런 거예요.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을 건데 아직 다시 옆으로 가는 구간도 없는 자체에다가 우하향 중인데 누군가는 400달러가 174달러가 됐으니까 싸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전에 20달러였던 게 400달러가 갔고 예전에 20년도에 400달러였는데 아까 제가 그려드린 산하고 똑같죠. 지금 이때 170달러 그러니까 20년도 12월 달에 170달러하고 22년도 12월 달에 110달러는 가격은 똑같지만 추세는 완전히 틀리죠. 이때는 우상향에서 그린 거고 지금은 우하향에서 그린 거기 때문에 400달러가 190달러가 된 게 아니라 20달러짜리가 아직도 190달러인 거예요. 이 원리를 무조건 잘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많으신 분들이 가격을 보고 하거든요. 야, 저게 한때 10,000원이었는데 지금 5,000원인가 봐. 그냥 가만히 나중에 내가 물려 생각해 보니까 주식을 우하향을 탔다는 거죠. 이렇게 된 게 삼성전자예요. 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매일매일 꾸준히 사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자, 삼성전자가 어떻게 됐냐면 테슬라랑 똑같아요. 지금이야 반등을 좀 해줘서 돌아 나가긴 하는데 이 당시에 제가 삼성전자를 왜 조심하라고 그랬냐면 아주 쉬워요. 똑같아요, 테슬라랑. 자, 우리가 이식교선 기준으로 자리를 깨면 위험하다고 그랬는데 누군가는 매집을 했을 테고 왼쪽 산 초반이죠. 그러면 오른쪽 산 중반에 있을 때 20년도 12월 달에 7만 원이랑 이렇게 22년도 3월 달에 7만 원은 완전히 틀린 거예요. 완전히. 예, 땅콩님 저기에요. 권 선생님. 완전히 틀린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떨어졌냐? 5만까지 떨어졌죠. 즉 우리가 주식에서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이 좀 심해요. 그때그때 잠깐 끊게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거다. 이 부분을 주식을 하면서 평생 꼭 명심하셔야 돼요. 많으신 분들이 싸게 살려고만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가격을 보고 하거든요. 근데 엄연히 모든 주식은 추세에 순응하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추세를 이해해야 되는 거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요새 근간의 그 화장품주라든가 면세점 관련주가 거의 날아다니고 있죠, 지금. 중국 때문에 그래요. 화장품 관련주를 어제 아침에 실방에서 알려드렸고, 전체적으로 좋은 수익을 거뒀습니다. 컬러레인은 그냥 상한가로 직행을 했고,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다, 크게는 아니지만, 다 4%, 5%, 특히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다 급등을 잘 해줬어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끝났냐? 물론, 이제 목표가를, 단기 목표가를 찍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 좀 피해가야 되지만, 약간 길게 봤을 때는 아직도 바닥권에 있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대전환, 이게 방역보다는 내년 성장에 초점 맞춰 있고, 위드 코로나까지 전환을 시작했는데 상시 전수 검사를 다 폐지해버렸답니다. 이거 뉴스니까 참고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주식들을 사는 게 좋다. 대신에 지금 이제 한국 화장품 제조라든가 이런 식의 단기적으로는 조금 올라온 게 아니에요. 17,000원짜리가 막 26,000, 25,000 됐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는데, 이 친구들이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야 될 위치를 정확히 알고, 우리 멤버님들은 특히 제가 어느 자리에 사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 정도 자리가 아마 좋을 거예요. 대신에, 자리를 깨거나 어떤 중요한 지켜줘야 될 지지선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깨게 되면 손절이라든가 비중을 줄여주는 이런 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좀 요새는 수익률이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또 하나가, 어제 휴맥스가 시간의 상한가를 갔어요. 보시게 되면, 시간의 상한가를 갔습니다. 휴맥스 홀딩스 휴맥스예요. 자, 이 친구들이 상한가를 갔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휴맥스는 우리 멤버들한테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죠. 이렇게 이제 중장기로 투자하기 제일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제가 휴맥스라고 알려드렸어요. 물론 꽤 오랫동안 들고 계셨던 분들도 있고, 근간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항상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모든 뉴스보다는 차트가 빨라요. 모든 뉴스보다는. 자, 긴축 한파 뚫고 휴맥스 모빌리티가 1,600억 투자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휴맥스가 상한가를 갔는데, 휴맥스가 뛰게 되면 휴맥스 홀딩스가 같이 뛰기 때문에 그냥 상한가를 갔죠. 그러면 오늘 같은 날 만약에 우리가 왜 가끔 살펴보죠, 이거. 네이버에서, 저희 초록창에서, 특징들을 살펴봐요. 이 테마 특징 살펴보면, 오늘 분명히 테마상에 뭐가 올라올 거야? 아니면 전기차 충전이 올라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휴맥스 홀딩스가 전기차 충전 섹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에도 제가 휴맥스하고 휴맥스 홀딩스를 잘 보고 있어야 되죠. 이제 유라테크라든가 많은 종목들도 따라 뛸지 안 뛸지는 모르겠지만,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같이 커질 수 있는 시장이 전기차 충전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앞으로도 반드시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다른 친구들보다 왜 휴맥스가 빨리 뛰었을까요? 왜?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는 매집봉이라는 걸 정확히 해야 돼요. 물론 매집봉이라는 것도 우리가 기준을 그렇게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지, 누군가한테는 저게 무슨 매집봉이야, 매집봉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매집봉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우리가 세력이야. 그러면 매집이 있고 상승이 있고 하락이 있고 매집이 있다 그랬죠. 주식은 이 원리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바닥권에 산다든가 왼쪽 산 초반에 사야 되고, 오른쪽 산에서는 주식을 사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원전주라든가 예전에 고점을 찍은 지금 대형주들은 전부 다 오른쪽 산에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에요. 이거는 시장이 무너져서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장이 안 무너졌어도 이 길을 걸어요. 그런데 휴맥스는 어디에 있냐면 월봉 바닥에 있었어요. 바닥에 있는 애가 자꾸 꼬리를 다는 매집봉이 터지죠. 이걸 정확히 보여주고 있었고, 제가 휴맥스를 잘 보고 있으라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 뉴스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주식을 공부하라고 그러면 주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뉴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주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뉴스를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종목을 선택하고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거거든요. 뉴스를 분석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뉴스를 분석한다는 건 그 회사를 분석한다는 거지, 내가 시장에서 내 계좌를 불리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휴맥스가 얼마 전부터 얼마나 이상한 행동을 하냐면, 계속 꼬리를 달죠. 빵 때리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빵 때리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빵 때리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여기서도 또 때리고 꼬리 달고 떨어지고, 쭉 뺐다가 또 꼬리 달고 떨어지고, 계속 이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 친구의 월봉 H가 바닥이죠. 여기. 얘가 코로나 때 엄청난 바닥을 치고 있는데, 이런 바닥에서부터 누가 자꾸 거래량을 실른다는 얘기는 이 친구를 매집봉으로 보는 게 맞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세력들이 여기서 매집을 하겠어요.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는 한신기계라는 종목을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한신기계 설명드렸는데 절대적으로 한신기계 가지신 분들한테 피해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한신기계 세력들이 있다면 당연히 여기서 매집을 해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당연히 지금은 설거지를 하겠죠. 자, 그럼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여기는 왼쪽산 초반이 되게 되고 여기는 테슬라처럼 중간이 되게 되고 우하향하고 있죠. 주식은 절대 우하향할 때 사지 않는 게 좋아요. 단 20개월선만 깨지 않으면 버틸만 한데 20개월선을 깨는 순간 어디가 오냐? 4,000원도 오고 3,000원도 와요. 그럼 많으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라, 이상하다. 폴란드에 원전도 수출하고 원전 관련주가 앞으로 좋다는데 왜 주식이 이렇게 됐지? 아니죠. 1,000원 하던 주식을 어떤 세력들이 15,000원, 즉 15배를 끌어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벌써 차익 실현하고 여기서 나가고 나머지만 남아가지고 설거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앞에서 벌써 10배 올라가야 한 종목을 오른쪽에서 잠깐 뉴스가 떴다고 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평생 보지 않아야 돼요. 이 친구를 만약에 여기서 물렸다 그러면 사실은 이 자리는 뭐 빠르면 두세 달이면 올 수도 있지만 늦으면 8년에서 10년 걸려요. 드디어 8년 만에 본전한 거야. 12,000원 물렸으면. 그런데 여기서 얼마나 좋은 뉴스가 많이 나냐면 우리나라 한신기계가 전 세계 원전 관련해서는 최고의 기업이 될 것 같은 그런 좋은 뉴스가 많이 나고 누군가는 여기서 세력이 매집을 한다고 생각해요. 말도 안 되죠. 세력들은 이런 데서 매집해서 이런 데서 매집봉, 아까 휴맥스가 터뜨린 매집봉을 터뜨려서 이런 데 파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뉴스, 모든 좋은 뉴스를 띄워가지고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죠. 또 하나가 우측산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측산에서도 개인들한테 나머지 물량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좋은 뉴스, 좋은 호재로 또 넘겨요, 물량을. 그럼 개인들은 여기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손절 못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13,000원짜리가 정확하게 6,000원을 찍었습니다.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반토막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야가 만약에 20개선을 깼다 어디가 오게 되면 여기가 오게 돼요. 그럼 내 계좌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80%가 되거든요. 또 어떠신 분들은 한때 15,000원 하던 주가가 6,000원이니까 싸다고 생각해요. 제 눈에는 아직도 비싸요. 예전에 1,000원 하던 주식이 아직도 6,000원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이해할 때는 매집, 상승, 하락, 매집이 있는데 무조건 주식은 이 공간에 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선 절대 사지 않아야 돼요. 순간 여기서 뛸 수 있는 확률은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내가 주식을 잘한다고 생각하지 마요. 모든 주식은 추세가 우상향일 때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우상향, 이게 우하향이에요. 이해하죠? 정말 우하향에 사고 싶으면 매달 꾸준히 조금씩 사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 버텨야 되고 평단가를 낮춰놓은 다음에 다시 우상향의 기조를 탔을 때 내가 큰 수익을 내면 돼요. 이게 가장의 기본 원리인데 매집 상승하락 매집이 있을 때 여기서 매집봉이라는 게 들어와요. 이걸 보여준 게 휴맥스예요. 그래서 휴맥스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대신에 휴맥스가 상한가 가기 전에 제가 계속 알려드렸어요. 휴맥스는 이 공간에서 모아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면 이 공간에서 비중이 키워져 있고 누워갔다면 시간의 상한가를 갖고 한 번만 빵 때려도 나의 수익이 엄청나겠죠. 이거를 제가 멤버방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어요. 휴맥스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끌고 가기도 상당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끌고 가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따 8시 반에 만나죠. 이제 휴맥스를 쫓아가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늦었어요. 휴맥스는 우리가 사라고 하라는 자리, 거기서 샀어야 되는 거고, 지금 뛰게 되면 절대 쫓아가 사지 않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명심해서 보시기 바라고. 주식을 이해할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그 보안 관련주가 얼마 전에 뛰었죠. 보안 관련주가 뛰었어요. 자, 보겠습니다. 근간에 보안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좀 몇 개가 있는데, 해외 투자자들이나 이제 그 기관들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죠. 왜? 아주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정보가 많이 노출되고, 개인 정보들도 많이 그 유출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보안 관련주들이 점점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고, 보안업에도 벼시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 일단 넘어볼 거. 근데 잘 알려드렸죠. 이렇게, 보안 관련주들을 해외 투자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구나. 뉴스는 참고사항이야. 알았으니까 내가 보안 관련주를 사고 싶은데, 과연 이러한 친구들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부터 봐야죠. 어느 위치에 있는지 봐야 돼요. 아무리 좋은 뉴스, 좋은 호재가 떴다 하더라도, 내가 사고자 하는 위치가 월봉에서 높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또 비싸게 사는 거죠, 뉴스에.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정석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이버원을 하나 볼까요? 사이버원을 보게 되면 얼마 전에 급등을 했습니다. 그냥 날아갔어요. 물론 애플페이 관련 이슈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사이버원의 위치예요.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가 멤버님들하고 많은 얘기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규 상장주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저는 신규 상장주는 시장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밀리기 때문에 이렇게 쭉 밀리죠. 이렇게까지 밀려요. 그런데 사이버원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때 5개월선 돌려주고 뛰었죠. 지금도 5개월선 돌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반등이라는 걸 해줘요. 자, 주봉에서 보게 되면 이게 목표가죠. 목표가를 찍었어요. 60선. 여기가 원래 목표가예요. 그런데 일봉에서 대량거래가 빵 들어왔죠. 최소한 이 앞전에 있는 대량거래를 다 돌파한 대량거래가 들어왔는데 어디서 들어왔냐면 월봉 하단에서 들어왔죠. 주식을 누군가는 싸게 산 거죠. 물론 이분들이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아서 끝낼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만약에 오늘 같은 날 5일선을 찍고 나간다거나 이틀 동안 땡땡이를 그렸을 경우에 다음날 띠락률이 굉장히 커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토니모리라는 화장품 하나 볼까요? 제가 토니모리가 뛸지 안 뛸지 저는 그런 건 모르겠는데 보통 떴을 때 이틀간 쉬어주는 자리들이 생기게 돼요.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럼 다음날 날아가죠. 이틀을 날아갔어요. 수익이 꽤 커요. 자, 그런데 사이버원이 만약에 이러한 대량 거래가 터진 이후에 이틀을 쉰다면 우리가 오늘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맞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오늘이라도 5일선을 찍으면 뛸 확률이 있어요. 대신에 5일선 깨면 손절이 맞죠. 또 하나가 드림 시큐리티예요. 우리가 어떤 대량 거래가 터진 날을 기준으로 바로 뛰는 애들이 있고 바로 뛰는 애들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따라선 이렇게 쉬는 애들이 있어요. 많으신 분들 중에 하나 특히 제가 저번에 한번 댓글을 보니까 어떤 분이 며칠 떨어지니까 추세가 깨졌다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추세 깨졌는데 무슨 차트를 그렇게 보냐 이러신 분이 있는데 물론 그분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추세는 일봉에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거 4일 떨어졌다고 큰일 났어요. 4일 떨어졌다 나 주식 이제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이 4일을 떨어지는 과정에 월봉에서 장기적인 지표가 우상향에 있다면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엄연히 5개월선 위에 있죠. 자, 우리가 저점이 높아지는 걸 우상향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는 10월 달부터 지금까지도 저점이 높아요. 주봉에서도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일봉에서 잠깐 흔들리는 건 이 친구가 추세를 깬 게 아니라 조정이 들어온 거죠. 지금 우리는 이거를 눌림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은 눌림목에 살 줄 알아야지만이 내가 수익권에 있을 수 있어요. 주식에서 가장 기분 좋은 현상은 뭐냐면 내가 분할 매수 첫 매수를 들어갔을 때 첫 번째부터 수익권에 있는 거예요. 1, 2%라도 수익권에 있어야지만 좋거든요. 그러면 주식을 사고자 하는 자리가 내동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무조건 눌림목이어야 되는 거죠. 일단 저희 멤버님들 가입하면 절대적으로 내동매매 할 일이 없어요. 제가 내동매매 할 때 잔소리를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자, 멤버님 이따 8시 30분에 저랑 만나셔야 돼요.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근간에 VIP상 멤버 가입하신 분들 많아서 제가 많이 정말 놀랐어요.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드리고 신규로 가입하신 멤버님은 반드시 커뮤니티 게시판에 알림 설정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종목들이 좋은지를 알려드리고 이렇게 실방 끝나면 저녁 때는 이번 주 내일 관심 가져올 종목을 실방을 해드리고 재방 실방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꾸준히 공부하시면 돼요. 8시 반에 이썸네일이 하나 뜰 거예요. 어제 저 점심 맛있는 거 먹었어요. 우리 참 멤버님들하고 저거 굉장히 우리 이제 인간적으로 친해지기로 했어요. 아무리 유튜브에서 만났지만 친해져야 되잖아. 그죠?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그 장초반 잠깐만 썸네일이 뜨게 되면 들어오시게 되면 8시 반에 저하고 같이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건 드림 시큐리티 같은 친구들을 절대 쫓아가거나 한 번에 떴하지 말고 바로 지금이죠. 월봉에서 눌림목을 주거나 주봉에서 조정권에 있을 때 2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해요. 실질적으로 요새 근간의 지수 무너지고 있죠.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 이틀 동안 계속 떨어졌죠. 지금 이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지금 4거래일째 밀리고 있는데 우리는 이 4거래일 동안 손실 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수익권이에요. 매일매일 거의 수익이고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어요. 우리 멤버방의 특징이죠. 멤버님들한테도 제가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저기 일반 실방에서 자랑 좀 할게요. 얘기했어요. 수익이 잘 나요. 4일 동안 떨어졌어도 물론 수익이 잘 나는 건 저는 제가 실력이 좋다기보다는
좀 운이 좋았구나. 내가 시장에서 운이 좋아서 이 시장 안 좋을 때도 좋은 수익을 거두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장을 거두기 위해선 이러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절대 수익을 거둘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도대체 휴맥스가 왜 매집봉이 터지고 있고 드림시큐리티나 사이버원, SJ, SS로 나온 시켜처럼 이런 친구들이 왜 좋은 위치에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K사인이 드디어 땡땡이가 생겼죠. 물론 이렇게 긴 꼬리 캔들의 땡땡이는 조금 위험한 적이 있는데 대신에 우리는 뭐를 믿어야 되냐면 K사인은 월봉 H가 어마어마하게 높은 이런 데가 아니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월봉 바닥에 있죠. 지금 월봉 바닥에 있는 데다가 드디어 5개월선을 뚫어주고 있죠. 정말로 좋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정말로 좋은 위치에 있는데 5개월선 위에 있다는 얘기가 장기적으로 추세가 우상향에 있는 거죠, 지금. 자, 우상향에 있는데 주봉에서 어디에 있냐? 그렇게 뚫기 어렵다는 20주선 위에 있어요. 이거 20주선 뚫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든 거예요. 이거는 수급이 좋아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더 좋은 거는 대량 거래가 들어왔죠. 주식에서 다른 건 할 줄 몰라도 최소한 거래량 정도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큰 거래량이 터지기 전에 우리는 작은 거래량을 잘 보고 있어야 돼요. 바로 이 친구예요. 이 친구. 얘가 왜 생겼나를 잘 봐야 돼요. 물론 눌림목을 주고 돌아가긴 했는데 얘가 신호탄이에요. 나 이제 좀 이따 뛸 거야. 이 자리가 주봉에서 중기적으로 추세를 틀어주는 여기예요. 추세를 돌려놨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친구가 그냥 날아갔습니다. 그냥 날아갔어요. 끝났냐? 안 끝났어요. 어디서 매수? 5일선 근처 매수 깨자마자 손절. 만약에 안 깨게 되거나 날아가면 뛰는 거 오늘도 뛰어요. 만약에 오늘 안 떴다. 어디서까지 분할 매수하냐? 21선, 즉 주봉에서 5주선까지 밀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한 번에 사지 말고 분할로 잘 사놓으면 이제 월봉 바닥인 내가 여기서 주식을 사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요. 이런 걸 보여주는 많은 친구들이 하나가 있는데 누리플렉스죠. 자, 우리 누리플렉스가 뛸지 안 뛸지 저는 몰랐어요. 떴습니다. 제가 이걸 맞췄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리플렉스가 뛴 걸 맞춘 걸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거래량을 봐야죠. 이 작은 거래량들. 얘네들이 왜 생겼을까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누리플렉스를 띄우려고 저걸 실적 작업을 한 거죠. 이게 거래량의 변화고 이렇게 음봉이 생기게 되면 많은 개인분들이 실망을 하게 되고 이날 하루 단타 단기 들어가신 분들은 손절돼야 되고 바쁜데 우리처럼 수익적인 관점을 갖고 있거나 특히 제 채널은 직장인 하시거나 장사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냥 여기서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돼요. 제가 여기서 사라고 그랬거든요. 이날 음봉이 떨어지든 말든 가만히만 있었다면 어제 그냥 날아갔습니다. 어제 몇 프로가 아니에요. 23% 갔어요. 이 안 좋은 시장에 23% 수익 내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친구는 대량 거래가 또 들어왔죠. 그러면 눌림목을 또 줄 거예요. 또 사시면 돼요. 자, 지니언스를 봅니다. 지니언스는 여기서 대량 거래가 터졌어요. 물론 지니언스의 월봉 H는 낮지 않아요. 리스크는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리스크가 있어요. 그래서 5개월선을 깨면 뒤도 돌아오지 말고 던져야 돼요. 대신에 5개월선 깨지 않으면 되고 주봉에서 중기적인 추세를 유지해주고 있는 5주선에 있는데 앞전에 대량 거래가 빵 터졌죠. 오늘 같은 날 21선을 지켜주면 또 뛸 수 있어요. 대신에 깨면 이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모아갈 수 있을지언정 이 친구는 그냥 손절치고 나오는 게 맞아요. 자, 아이크래프트, 안랩 전부 다 앞전에 대량 거래가 다 들어왔습니다. 아이크래프트의 이 대량 거래는 의미가 있어요. 앞에 있는 이 모든 물량을 싹 잡은 대량 거래인데다가 월봉에서 금방 보여드린 지니언스처럼 이런 데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어디 있냐면 코로나 때만큼 떨어질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거예요. 이 친구는 백신 여권 관련주기도 하죠.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리오프닝이 열리면서 중요한 거는 많은 항공길이 이제 개방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백신 여권이 필요 없어 떨어질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안 관련주가 이슈를 받는 판국의 주식이 싸죠. 5개월 선을 못 들어줬기 때문에 순간 급등하거나 이런 건 모르겠어. 대신에 이 친구가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일봉에서 아주 의미 있는 대량 거래가 빵 들어왔죠. 그러면 이렇게 며칠 떨어졌을 때 이거는 추세를 깬 게 아니라 눌림목일 확률이 커요.
단 조건이 하나가 있는데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순간 더 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주식을 매수하고자 하는 타이밍은 어디가 돼야 되냐면 정확하게 21선을 회복해주고 뛰나갈 때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렇게 되면 월봉에서 5개월 선을 뚫어주게 되고 첫 번째 목표가가 60개월 선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수익률을 아무리 못 안겨줘도 상한가예요. 즉 아이크래프트는 달려나가기 시작하면 상한가가 목표가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수가와 목표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물론 이런 친구들이 제 생각하고 틀려서 안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알아? 주식은 맞추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1000% 폭등 임박, 3000% 폭등 임박 저는 그런 얘기를 안 해요. 제 썸네일이 얼마나 웃기냐면 제 썸네일은 아주 단순해요. 저는 자극적인 썸네일을 쓴 적이 없어요. 자극적인 썸네일을 쓴다고 해서 만약에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그런 썸네일을 보고 들어왔다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제 썸네일은 아주 쉬워요. 뭐 다른 썸네일 보면 막 폭등 임박, 뭐 내일 급등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냥 너무 쉬워요. 썸네일이 이런 거예요. 그냥 뭐 새로운 네옴시티, 뭐 장중 잠깐만, 뭐 이런 거 뭐 화장품주 급등 어디까지 이런 거거든요. 썸네일이 하나도 자극적이지 않고 별로 호감도 안 가요. 그러니까 제 일반 동영상은 인기가 하나도 없어요. 대신에 우리가 수익률은 굉장히 좋아요. 이유가 있어요. 매일매일 공부하고 어느 자리에서 주식을 살지 알기 때문인 거죠. 주식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인 첫 번째, 싸게 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싸게 살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가 매집봉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두 개만 보면, 두 개만 할 줄 알면 특히 여기다가 매일매일 공부해가지고 시황 정리를 통해서 지금 시장에서 뭐가 주도주가 될지를 미리 알고만 있다면 이건 공부를 통하면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이걸 예습이라고 하죠.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손실을 보기보다는 수익을 볼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자, 보안 관련주들은 신경 쓰세요.